291일째고요.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입김이 저는 보이는데 입김이 나요. 입김이 나는 날씨고 목도 좀 잠겼네요. 뭘 안 가져온 것 같은데? 선글라스를 안 가져왔구나. 할 수 없죠. 뭘 많이 두고 왔네요. 가방에 넣은 것 같진 않은데 그냥 두고 온 것 같아요. 아니네, 여기 있었어요. 끼고 왔구나. 진짜 바보 같다. 선글라스 같은 게 제일 잊어먹기 쉬운 것 같아요.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은 없지만 가끔 이렇게 여기 목 있는 데다 걸어 놓거나 혹은 여기 모자 위에다가 딱 걸쳐놨다가 그걸 까먹고 고개를 확 숙이면 떨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상처도 나고 흠집도 많이 나고, 이제 보통 출장 갈 때 선글라스를 쓰는 편이고, 한국에서는 진짜 가끔밖에 안 써서 어찌 보면은 선글라스를 험한 데서밖에는 안 써가지고 사실 막 애지중지하게 쓰진 않는 편이에요. 어차피 떨어뜨릴 거고, 네, 또 촬영하다 보면 갑자기 뭐 주머니에 넣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게 얌전히 쓸 수만 없는 상황이라 선글라스는 그냥 막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제가 막 뭐라 그래야 되죠? 얼굴이 좀 넓적하고 동그란 편이라 되게 잘 어울리는 선글라스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딱 선호하는 스타일이 하나 있거든요. 네모나고 알이 크고 각지고, 근데 이 뭐라 그러죠? 이런 테라든지 이런 게 굵지 않고, 그런 걸 좀 선호해요. 이 알도 너무 납작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크고, 옆으로도 크고 위로도 크고, 대신 좀 이렇게 쉐입 자체는 동그랗지 않고 이렇게 네모나면서 살짝 눌려있는 느낌.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아내가 선물해 준 건데, 세인트로렌 건데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거 꽤 비싼 거라 좀 아껴 쓰고 있는데, 이것도 한 두어 번 바닥에 떨고 뒀던 것 같아요. 그 전에 쓰던 건 폴리스 거였는데 그게 이제 제가 면세점에서 출장 갈 때 처음으로 사봤던, 그런 선글라스였고, 그거 진짜 많이 끼고 다녔죠. 여기저기 그냥 막 끼고 다녔어요. 아무래도 아프리카나 뭐 이런 데는 진짜 해가 세거든요. 선글라스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계속 쓰고 있을 수가 없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카메라 화면을 봐야 되잖아요. 카메라 화면을 보면 이제 선글라스를 쓰고 보면 정확하게 노출이 정확하게 찍혔는지도 잘 모르겠고, 한편으로는 뭐 포커스가 맞았는지, 초점이 제대로 맞아서 지금 찍히고 있는지, 이것도 이제 잘 분별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맨눈으로 봐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이제 신경 써서 촬영할 때는 안경도 써야 되는데 선글라스랑 안경 같이 쓸 수도 없고, 무엇보다 좀 답답해요. 이걸 쓰고 있으면. 지금이야 뭐 크게 이 풍경을 볼 일이 없으니까 그냥 쓰고 다니는 건데 답답해요. 맨눈으로 보는 게 좋은데, 근데 또 선글라스를 쓰고 다니는 게 시력 보호에는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습관적으로 쓰는 게 시력 보호에는 되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저는 이제 안구가 좀 건조하기도 하고, 눈 맨날 충혈돼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선글라스 쓰는 게 더 낫지 않나 싶긴 한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좀 습관을 들이고 있습니다. 선글라스 꼭 챙기려고 하고, 선글라스 집도 늘 가방에 갖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나올 때는 꼭 쓰려고 하는데 오늘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제 이 손이 습관처럼 여기 목에다가 끼워놨었네요. 바닥에 놓고 온 줄 알았더니. 아침엔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는 어제 언제 잠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냥 어제 이제 집에 와서 그 팬트리 갔다가 집에 와가지고 계속 그 금요일날 촬영할 거를 또 이제 준비했거든요. 그건 대사가 없는 촬영이라서 크게 뭐 상관은 없지만 배우들이나 이런 걸 도와주는 친구들한테 어떤 걸 찍을지, 그리고 같이 찍는 그 우리 조원들한테도 내가 어떤 걸 구상하고 있는지를 미리 이제 공유를 해줬어야 되는데 다른 걸 먼저 하느라 여기 늦었어요.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해주려고 어제 이제 그걸 막 했는데, 어제 두 가지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는 스크립트 금요일날 촬영할 거 준비하는 스크립트 쓰는 거랑, 또 하나는 온라인 수업 듣는 건데 온라인 수업 못 들었고, 어제는 이제 스크립트 쓰고 금요일 촬영 스크립트 쓰고 그거 준비하고 샷 리스트 짜고 어떤 순서로 찍을지 이제 그런 거 구상했는데, 그것도 하루 종일 앉아서 컴퓨터 이제 보면서 하려니까는 머리 아프더라고요. 저녁 먹기 전까지 했거든요. 한 5시 반. 중간에 이제 애기 데리고 오고 뭐 그러기도 했고. 근데 요즘에는 진짜 그런 게 진짜 힘들어요. 차라리 그냥 현장 나가가지고 찍고 이러는 건 안 힘든데 머리 쓰는 게 진짜 힘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랄까, 그 나이 들면 머리 쓰는 거 힘들다고, 머리 잘 안 돌아간다고 그러는데 맞는 말 같기도 하고, 한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것 같은 게, 한 반은 제가 늘 익숙하게 해오던 거는 생각 안 하고도 할 수 있어요. 이제 이 정도 이제 익숙해졌으면 그냥 손이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냥 손이. 저보다 나이 많은 선배님들도 생각해 보시면 늘상 해오던 거는 이제 생각 안 하고도 하실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익숙해지셨잖아요, 손에. 근데 예를 들어 이제 새롭게 해야 되는 거, 내가 뭔가에 도전한다거나 아니면 뭐 원래 하시던 일 분야에서 뭔가 새로운 걸 이제 체득하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익숙하게 하는 과정을 또 거치셔야 되면 이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머리를 쓰는데, 그게 이제 20대 30대 때는 모르겠어요. 그냥 원래도 배워야 되는 시기고, 그리고 또 한 10수년간 배워왔던, 그냥 계속 의자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계속 배워오기만 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익숙한데, 그런 거 안 하기 시작한 지 이제 뭐 한 10년, 15년 넘으니까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새로운 걸 배우면서 원래 제가 해왔던 것들이 이제 좀 바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세월이 지나니까요. 그러면서 좀 부대끼는 거, 습관이 된 거를 바꾸려고 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좀 이제 머리에 쥐가 난다 할까? 뭐 그런 게 있었어요. 어제는 대본 쓰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어요. 왜냐면 대본 쓰는 건 제 머릿속에 있는 거 쓰면 되는 거니까, 오히려 생각해서 쓴다기보다는 생각나는 걸 적는다는 느낌. 제 머릿속에 있는 걸 누가 그대로 딱 프린트해서 컴퓨터에 옮겨줄 수 있으면 사실 쓰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내 머릿속에 있는 거 프린트 할 수 없으니 손으로 쓴다. 그래서 생각나는 거 쓰니까 그렇게까지 막 부대끼진 않았는데, 뭐냐면 진짜 힘든 건 이제 약간 창조적으로 일하는 거거든요. 물론 글 쓰는 것도 창조적인 일이지만 샷 리스트 이제 쓰는 게 이제 저한테는 어제는 조금 힘들었어요. 뭐냐면 이게 아무래도 촬영 수업이고 과제도 촬영 실습이다 보니까 이 대본의 내용이나 뭘 찍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진짜 중요한 거는 어떤 식으로 샷을 짤 건지가 중요한데,
그냥 평범하게 찍을 수 있는 거는 지금도 생각 안 해도 그냥 찍을 수 있거든요. 평범하게 하려면. 그런데 평범하게 안 하고 좀 창조적으로 좀 샷들을 구성하고 싶은 거예요. 몇 장면 정도는. 그러면 당연히 시간도 더 들 거고 뭐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찍으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라는 식으로 좀 찍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위주로 좀 하려고 하다 보니 좀 이 생각, 이렇게 해도 찍어볼까 저렇게 해도 찍어볼까 계속 이제 고민하고, 이렇게 평소에 찍지 않는 방식대로 찍으면 여기서 화면이 튀진 않을까? 그걸 고민하고, 그게 이제 일종의 창조 작업이었던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제가 익숙하던 그런 습관들을 바꿔야 되는 작업이어서 좀 더 머리가 아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다 하긴 했는데 좀 머리가 너무 아프고, 일단 확실히 잘 됐나? 이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 현장에서 이제 부딪혀야 돼요.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짜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약간은 현장에서 좀 부딪히면서 조율해야 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거 닫고 저녁 먹고 이제 시간 좀 보내다가 아이 재우려고 누웠는데 제가 먼저 잠들었어요. 머리가 쿨다운 안 시키면은 안 돌아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뭐 다음 일은 내일에 제가 하겠지 하고, 내일에 제가 전해요. 오늘 마무리 준비해가지고 내일 또 촬영 올 때 기분 좋게 와야죠. 촬영 날은 홀가분하게 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치열하게 준비하고. 이거 보시는 여러분은 혹시 그런 생각 안 하세요? 내가 이 일을 왜 한다고 했을까? 그런 생각들은 안 해보셨어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왜 한다고 했지 하는 후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후회까지는 아니고, 재미는 있는데 여전히 재미는 있는데 나 잘하는 사람 맞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는 스스로 좀 이제 오히려 일 시작한 처음에는 나 은근 잘하는 듯 이런 생각도 자주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보다 잘하는 사람은 진짜 많구나 라는 걸 느꼈고, 지금은 나 잘하지 않는 듯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사진 한창 막 취미로 많이 찍으러 다닐 때 이제 하루에 뭐 한 400~500장씩 막 사진 찍고, 집에 와가지고는 사진 고르고 한 10장 정도 고르면 밤새 그거 이제 포토샵으로 편집해가지고 막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 트위터 이런 데다가. 근데 그럴 때 이제 제가 자주 봤던 게 네이버에 사진이 올라오는 그런 오늘의 사진 같은 전문 작가님들이나 혹은 거의 아마추어신데도 진짜 잘 찍으시는 분들 이 이제 사진 투고해서 올리시는 데가 있는데, 그런데 사진 보면 진짜 기가 막힌 거예요. 매일매일 그 좌절감을 좀 그때 많이 느꼈어요. 나 사진 되게 잘 찍는 듯 이러다가도 그날 밤에 돌아와서 내가 찍은 사진이랑 이분들이 올린 사진들 보면 진짜 많구나, 세상에 잘하는 사람들이. 겸손해져야겠다. 내가 뭐라고 나 사진 잘 찍는 듯 이럴 게 아니구나. 근데 다행히도 저는 그런 거 보면서 나 이제 안 해야겠다, 난 여기 재능이 없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았고, 너무 다행히도 재밌네, 이렇게 사진 잘 찍는 사람들이 많네,
이 사람이 이렇게 찍었구나, 그럼 나도 이 사람이 찍은 요 기법을 이용해서 나도 내일은 이렇게 찍어봐야지, 막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예. 그때가 좀 더 제가 솔직히 제 그 어떤 능력치를 좀 잘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메타인지가 좀 잘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좀 어떤 이고가 생긴 것 같아요, 제 안에. 나 잘했는데 하는 그런 게 좀 생겨서 좀 부대끼는 면이 있죠. 나 잘했는데, 나 잘했으니까 이거보단 더 잘해야지, 뭐 이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보단 더 잘해야지, 야 너 이만큼으로는 안 돼, 막 이런 생각 있죠. 너 더 잘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막 하는 그게 어찌 보면 이제 저를 좀 더 발전하게 만드는 거기도 하고, 어찌 보면 그게 저를 좀 더 힘들게 하게 하는 거기도 하지만, 적당한 선 안에서 좀 잘 해보겠습니다. 그 절충점을 찾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몰아붙이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너무 풀어지지도 않고, 그런 딱 지점 있죠. 그런 지점 한번 오늘 잘 또 찾아보겠습니다. 저는 노트북 빌려가지고 이제 학교에 수업 들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본 수업이랑 졸업 작품 준비 수업이 있으니까요, 이따 갈 때는 또 그 얘기 들려드릴게요. 자, 두 수업 모두 끝났습니다. 시네마토그래피 아니지, 캡스톤 프리퍼레이션, 캡스톤 준비 수업이랑 스크립트 대본 쓰기 수업 두 개 다 끝났고요. 이번 주는 수업 끝났습니다. 한 주 한 주 너무 빨리 가요. 특히 마지막 수업 이 두 개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딱히 뭘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진 않고 그냥 코칭 받는 느낌인데, 아직 실제로 뭘 막 하진 않아가지고.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저희 아이가 모자를 어디다 두고 왔는데 집에 와보니까는 없더라고. 그래서 혹시 가다가 학교 들려줄 수 있냐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처음 쓰고 간 털모자인데, 본인도 이제 털모자가 익숙치 않고 이제 첫날이니까 자기가 그걸 썼다는 거를 완전 까먹었나 봐요. 그래서 그럴 때 있죠. 익숙하지 않은 거 그냥 자기도 모르게 어디가 놓고 올 때 있죠.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전에 어디지, 치앙마이였나, 어디 놀러 갔을 때 제가 아이 모자를 이제 어디 카페 들어갔다, 저희 카페를 잘 안 가거든요. 근데 거기 이제 맛있는 카페가 있다 그래서 갔는데, 이제 이 모자를 옆에다 잠깐 놔두고 테이크아웃 해오는데 그거 놔뒀다는 걸 깜빡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자를 잃어버리고 온 적이 있어요. 바로 그 다음 날인가, 그날 저녁인가 갔는데 없더라고요. 그게 새 거기도 했고 막, 그래서 아마 가져갔을 거예요, 다른 친구가. 네. 그래서 저도 그런 적이 있고, 잊어버리는 것 자체는 뭐 문제가 아닌데, 저는 그런 주의거든요. 다시 할 수 있으면 그건 큰 문제가 아니다. 네. 근데 그래도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보는 거인 거죠. 이제 또 털모자 쓸 시기가 와서 오늘 또 살짝 춥길래 씌워 보낸 것 같은데 바로 또 어디다 놓고 오네요. 근데 이 캐나다에서 느낀 건데,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거나 뭐 이런 거 막 쉽게 안 가져가던데. 네, 남의 거 잘 안 가져가고 그렇던데, 바닥에 동전 같은 거 떨어져 있어도 거의 안 주워가요. 저도 그렇고, 혹시 뭐 출처를 잘 모르니까 함부로 잡게 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면서 한번 보고, 운동장에 떨어뜨려 놓은 것 같다던데
보고 있으면 가져오는 거고요. 뭐 없으면 할 수 없고요. 네. 네. 아무튼 가보시죠. 요즘 또 아이가 크려는지 이런저런 사고를 좀 치네요. 뭐 사고도 아니지만 사실은 뭐 말을 이제 사고 친다고 하는 거지만, 네. 크려고 또 적응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본인의 이제 신체나 뭐 어떤 정신적인 거에 적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얼마나 이게 확장이 되면서 낯설겠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잘 조절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부모의 역할인 것 같은데, 저희도 뭐 이게 처음이니까 지나고 나서야 이제 아 그때는 좀 크려고 그랬구나 이제 이걸 좀 깨달아서, 그 당시에는 좀 그거 이해를 잘 못 해주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미안하죠. 그 당시에는 아 왜 이러지,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만 하고 또 때론 혼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지나고 보면 아 그게 다 성장하려고 그 겪은 진통 같은 거구나. 본인 스스로도 좀 혼란스럽고 어려웠겠구나, 뭐 이거 나중에 알게 돼서 좀 미안하죠. 그래서 부모라는 건 늘 미안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니까. 근데 그 순간에도 아이는 또 앞으로 나아가고 있죠. 참. 아무튼 저도 이제 걸음이 좀 빨라지네요. 그 모자를 누가 또 혹은 주워갔을까봐. 이미 주워갔으면은 뭐 답은 없지만, 그냥 아내한테 조금이라도 빨리 결과를 알려주고 싶어서 갑니다. 쭉 직진하면 이제 학교거든요. 직진을 쭉 해볼게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은 바람이 좀 부네요. 확실히 좀 추워졌네요. 이번 주는 이렇게 수업은 이렇게 끝이고요. 오늘 수업들은 다 이제 코치를 받는 수업들이었는데, 그 수업 내용보다 이제 숙제 관련해 가지고 제가 미리 대본 쓰기 숙제, 대본 쓰는 수업의 숙제를 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비트 시트라는 게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비트라는 얘기 해드렸는데, 이렇게 에피소드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그거대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렸죠. 한 10개 정도 된다고. 근데 그 전통적으로 나누는 그 비트 개수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save the cat, save the cat, save the cat. 고양이 구하기? 뭐 그런 작품이 있나 봐요. 거기서부터 이제 따온 거라는데, 그게 대중들한테 잘 먹히는 방식인가 봐요. 그런 흐름이. 그게 총 15개의 비트로 나눠져 있고, 그 비트에 따라서 작품을 이렇게 써 나가는 게 좀 이제 대중적이고 잘 어필이 되는 그런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는 다 초짜라고 생각이 드니까 그거대로 이제 비트 시트를 짜서 이야기 구조를 만들면 도움이 될 거다 라는 의미에서 숙제를 이제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차피 숙제기도 하고 해서 제 이제 3고, 초고 말고 2고 말고 3고를 가지고 그 비트 시트에다가 이제 넣어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의외로 되게 도움이 잘 되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비트 1은 오프닝은 이 주인공이 사는 세계와 어떤 설정들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 2는 이 주인공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어떤 갈등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먼저 보여주는 거. 뭐 이런 식으로 각 비트가 포함해야 되는 것들이 명확하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기반으로 이제 제 거를 쪼개서 분석해 보기 시작했는데, 어떤 거는 잘 맞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또 어긋나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아예 없는 것도 있고, 너무 약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생각한 에피소드가 그 비트에 딱 맞지 않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글 쓰는 거는 또 이런 기법이 있구나. 그러니까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대중가요를 듣잖아요. 4분짜리 대중가요를 듣는다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1절 후렴, 2절 후렴, 그리고 1절과 2절이 아닌 다른 부분 3번, 그리고 다시 후렴 반복, 그렇게 구성이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구성을 그대로 따른다고 해서 또 이런 구성이야 지겹네 이게 아니고, 오히려 익숙해 하잖아요. 1절 끝나고 2절 나오고, 1절 끝나고 후렴 나오고, 2절 끝나고 후렴 나오고, 그리고 뭔가 그 다음에 고조가 된 다음에 약간 다른 후렴 다시가 한번 나오고, 그리고 마무리가 되는 그런 구조를 되게 익숙해 하고, 뻔한 그런 구조 위에 올려진 색다른 노래들, 다른 멜로디들을 찾길 원하잖아요. 그 구조 자체가 너무 뭐라고 완벽하다 그래야 될까, 익숙하다 그래야 될까. 그래서 그거랑 너무 다르면 안 듣게 되고,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글 쓰는 거에는 15가지 구조가 있다. 이 구조를 따라가야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긴다. 그래서 이제 그 구조들을 보면서 제 이야기를 조금 거기에 맞추려고 이제 아이디어를 더 첨가해 봤어요. 주로 이제 빠져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첨가해 봤더니, 첨가하고 이제 다시 AI한테, 자, 내가 이 아이디어를 이렇게 냈는데 대본은 이래, 거기에 이런 아이디어를 추가하고 싶어. 그랬을 때 원래 대본이랑 추가한 아이디어로 이제 가상의 대본을 썼다 치고, 그 두 개를 분석해서 어떤 게 더 나을지 장단점을 좀 비교해줘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냐면요, 일단 원래 제가 쓴 버전은 좀 더 예술 영화에 가깝고 서정적이고 잔잔하다. 인물들의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고 인물 중심이기 때문에 좀 더 미술 영화, 그러니까 미적으로 아름답거나 혹은 인물 중심의 그런 영화가 된다. 예술 영화에 가깝다. 그게 장점이고, 예술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그런 식으로 가는 게 좋다. 그런데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더 냈어요. 막 뭐 극적인 상황도 거기다가 더 넣고, 좀 더 감정을 확 할 수 있게끔 이제 순서도 좀 약간 수정하고, 약간 밀거나 약간 땡기고, 그래, 그렇게 해서 만든 이제 아이디어 사안이 되죠. 이제 그걸 실제로 쓰면 사안인데, 그 아이디어는 좀 더 임팩트가 있는 필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좀 더 뭐라 그럴까, 관객의 기억에 오래 남을 수 있는 장면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런 어떤 관객의 기억 속에 남고 싶은 그런 강렬한 영화를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이 세이브 더 캣 15개 비트 시트를 가지고 제안한 이 네 번째, 가상의 네 번째 대본이 더 나을 거다 라는 분석이 나왔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세 번째 작품과 네 번째 대본을 두 개를 만들어서 낸다면 어떤 게 수상 가능성이 높냐 했을 때, 세 번째 거는 수많은 수백 편의 경쟁작들 중에서 눈에 띌 가능성이 적어서 한 40%, 그리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조금 더 극적으로 만든 요 네 번째 안은 한 75%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뭐 물론 저를 기분 좋게 하려는 뭐 얘기겠지만, 뭐 정확한 거는 어쨌든 40%냐 75%냐가 아니고 거의 2배죠. 40%에서 75%, 뭐 밤놀림에서 80이라면 거의 2배 정도 좋아질 수 있는 거니까,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제가 대충 AI가 정리해 준 거, 저는 그냥 막 아이디어를 써놓고
그걸 이제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잘 해줬거든요. 쭉 다시 보는데 좀 더 울컥한 거예요. 물론 찍을 걸 생각하면 좀 다른데, 제가 생각한 거랑 좀 다른 그림이긴 한데, 좀 더 극적인 모먼트가 있고, 이 엄마의 고민이랄지 이런 게 약간은 더 보이는 것 같아서, 내가 생각한 주제와 관련해서는 좀 더 맞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기반으로 네 번째를 좀 써보려고 하고 있어요. 예. 그러는 사이에 학교 가는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애들 다 학교 끝나서 오나 보다. 저 위에도 학교가 있고 막 그렇거든요. 애기들 집에 가네. 저는 그러면은 여러분께 이 정도로 제 프레젠테이션을 마치고요. 저는 내일 시네마토그래피 과제 촬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또 나올 거예요, 카메라 들고. 내일 또 뵙게 되기를, 예, 기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추워지는데 아마 이 영상이 나갈 때쯤에는 확연히 추워지셨을 거예요. 그러니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십시오. 토론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